오늘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유리식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고 유리함수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리식은 따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리식이 뭔지부터 할 건데, 유리식은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 유리수를 배웠어, 그치? 유리수는 뭐야? 정수하고 정수 아닌 유리수,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렀어요. 이거 우리가 간단히 그냥 부를 때는 뭐야? 간단히 분수 뭐 이렇게 부르는 거 맞지, 그치? 그것처럼 유리식도 다항식과 다항식 아닌 유리식, 요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부르고, 요거 간단히 우리가요 분수식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리수는 뭐였어요?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가 유리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치? 그것과 유사하게 유리식은 누구냐? 유리식은 다항식분의 다항식, 요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식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야? 유리식이라고 부를 거야. 이때 얘가 그냥 상수라면, 얘가 그냥 숫자라면 얘는 뭐야? 다항식이겠다. 당연히 유리식인데 다항식인 거지. 그치? 그런데 여기 분모에 있는 놈이 상수가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유리식 중에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이렇게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유리식에는 다항식과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간단하게는 분수식, 이렇게 불리는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얘들을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분수가 나오면 분모는 절대로 0이 아닙니다가 쫓아다니는 것도 반드시 체크를 좀 해줄게요. 그럼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모든 식을 보면 다항식분의 다항식, 다항식분의 다항식, 다항식분의 다항식, 다항식분의 다항식, 다항식분의 다항식, 통분을 해주면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식은 다 일단은 유리식이야, 그치? 근데 유리식인데 유리식 중에 다항식인지 아니면 유리식 중에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인지를 구분할 건데, 구분하는 건 심플하다. 어떻게? 분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식이 있을 때 분자는 신경 안 쓰고요. 우리는 뭐야? 분모에 문자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겠다, 그치? 분모에 문자가 없어, 그냥 상수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치? 분모에 문자가 들어있다, 그럼 뭐야? 다항식 아닌 유리식, 요렇게 불러주면 되겠다는 거지. 그럼 기억을 보면 분모에 뭐가 있어? 문자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될 거고요. 이 친구도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분모에 그냥 숫자, 상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항식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리을을 보면 이 친구도 분모에 그냥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치? 따라서 이것은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에 해당할 거고요. 이 친구도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유리함수를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건데, 유리함수에서도 유리함수 안에는 다항함수가 있을 거고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가 아닌,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는 뭐야?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반드시 변수 x가 들어가 있어야겠다, 그치? 그런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유리식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리식의 사칙 연산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하고 갈 건데, 일단 유리식이 가진 중요한 성질은 뭐냐? 분모와 분자에다가 0이 아닌 똑같은 놈을 곱해도 식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 분모 분자를 0이 아닌 똑같은 놈으로 나누어도 식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 이게 유리식에서 냅다 중요한 성질이고, 우리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뭘 할 거야? 통분이라는 걸 할 거고, 그러면 유리식끼리 뭐 할 거야? 더하기 빼기, 이런 거를 할 겁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우리는 뭘 한다? 통분을 한다. 간단하게만 좀 보면
이거 분모 인수분해하면 x-2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요렇게 인수분해 될 텐데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계산해야 되는 순간이야. 그럼 분모를 통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를 우리는 통분이라고 그러고요. 분모를 똑같이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 유리식은 분모 분자에 0이 아닌 똑같은 녀석을 곱해도 시계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누구를? 얘를 분모 분자에 곱해야 되고, 그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시계값이 분모가 통일이 됐네요, 그죠? 통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써보면 이렇다는 거지. 분모는 x-2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될 거고,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에다가 플러스 여기는 얘를 곱해준 거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는 얘를 곱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있고요. x-3에다가 x-2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이제 분자를 정리해주면 우리가 최종 요 식에 대한 값을 정리한 게 되겠네요. 그죠? 그게 답이 될 겁니다. 네, 요런 계산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똑같은 녀석으로 나누어도 시계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한 거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늘 뭐 한다 그랬어? 유리함수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할 거라서 나머지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가분수를 만나면 우리가 뭐로 바꿀 거야? 대분수로 바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만났어. 그럼 우리가 통분을 해서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이때 통분을 하게 되면 차수가 굉장히 커진다고. 그치? 왜? 분모 분자에 x-1을 곱해야 되고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계산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겠지? 웬만하면 차수가 낮을수록 우리가 계산이 편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가분수를 만나면 전부 뭐로 바꿔서 대분수로 바꿔서 계산합시다 라는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가분수라는 게 뭐냐? 숫자일 때는 뭐 5분의 9 이런 걸 우리가 가분수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식에서는 뭘 가지고 구분하냐면 차수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분자의 차수랑 분모의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가분수라고 부르고, 가분수를 만나면 우리가 뭐로 바꿀 거라고요? 대분수로 바꿀 거라고요. 이때 대분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꿀 거야.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1학기 과정에서. 그치? 다항식의 나눗셈 공부했고, 검산식을 이렇게 쓴다는 거 공부했잖아. 그치? 검산식. 검산식은 어떻게 된다? 숫자에서는 이렇게 쓰잖아.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이게 검산식이라고 했죠. 그죠? 식에서는 어떻게 쓴다?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쓰는 게 검산식이고, 이 식 자체는 뭐야?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제? 괜찮아요? 이때 내가 양변을 나누는 식으로 나눠 볼 거야. 양변을 나누는 식으로 나누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제? 너를 나누는 식으로 나누면 나누는 식분의 나누어지는 식. 이거는 요거 통째로를 나누는 식으로 나누면 몫이 남고요. 요거 통째로를 나누면 나누는 식분의 나머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이때 우리는 요 친구를 가분수, 요 친구를 대분수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가분수는 우리가 대분수로 만들어서 차수를 다운시킨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분모는 1차고 분자는 2차. 그러니까 가분수잖아. 그치? 그럼 얘를 대분수로 만들 건데, 대분수로 만들 때는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고? 목 플러스 나누는 식분의 나머지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목하고 나머지를 찾아주면 되는 건데, 그걸 구하려면 나눗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직접 나누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x 들어갈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가 돼서 빼주면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몫이야. 몫을 갖다 써주고 나누는 식 분의 나머지를 이렇게 갖다 써주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꾼 건데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해줘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일단 분모를 갖다 쓴 다음에 분모랑 똑같은 놈을 하나 갖다 써. 그리고 나서 x제곱 더하기 x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보면 여기 x를 갖다 써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가 됐어. 그럼 얘랑 똑같으려면 마이너스 1이 필요해. 그치? 그럼 얘분의 얘, 얘분의 얘 이렇게 하트로 찢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트로 찢어주자. 찢어주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은 x 빼기 1분의 x 빼기 1 갖다 쓴 다음에 얘랑 똑같아지려면 여기에 x가 있으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럼 x제곱 빼기 x니까 플러스 2가 필요하구나가 될 거고요. 하트로 역시 찢어줍시다. 찢어주면 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2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랬더니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가 없어지네요. 그죠? 정리해주면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때보다 이 상태에서 통분하는 게 훨씬 간단해지는 게 느껴질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리함수에 집중하자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유리함수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생긴 가분수의 형태를 많이 만날 거냐면 이렇게 1차식분의 1차식골의 가분수 형태를 자주 만날 거고요. 그럼 그 친구가 가분수잖아. 그치? 그 친구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간단하게 공식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해볼게요. 자, 여기 ax 더하기 b분의 cx 플러스 d를 이제 목 플러스 나누는 식분의 나머지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몫은 어떻게 되느냐? 직접 나누기 한번 해보면 cx 더하기 d에다가 ax 더하기 b로 나눌 건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여기 cx를 맞춰줘야지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cx가 나오려면 뭐가 필요해? a분의 c를 곱해줘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몫이 a분의 c네. 그치? 몫을 봤더니 뭐야? 1차 항의 개수 b를 구하면 걔가 몫이다. 몫은 1차 항의 개수비네 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는 식은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되고 여기는 나머지를 갖다 쓰면 돼. 그지? 그런데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뭐 배웠어? 나머지 정리를 배웠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뭐였더라? 나머지 정리는 뭐였어? 그래, 말 그대로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야. 어떤 상황일 때? 나누는 식이 1차 식일 때 나머지만 빨리 구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자? 그렇지. 나누는 식이 0 되는 x값 대입하자. 이렇게 공부한 게 나머지 정리잖아. 그치? 그치? 지금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야? 나누는 식이 1차식인 상황이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를 구하려면 나누는 식이 0 되는 x값을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나머지가 얻어지겠네. 그치? 얘가 0 되는 x값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나는 마이너스 a분의 b를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계산 결과가 바로 뭐가 되겠어? 나머지가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 이제 1차식분의 1차식골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꿀 때 몫은 1차항의 개수비를 갖다 쓸 거고 나머지는 나누는 식이 0 되는 x값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연습 좀 하러 가볼게요. 자, 이 친구 가보겠습니다. 자, 몫은요 1차항의 개수비 1 플러스 나누는 식분에 나누는 식이 0 되는 x값 0을 대입했더니 얼마? 2 이렇게. 괜찮겠지? 마이너스에다가 역시 몫은 뭐라고요? 1차항의 개수비 플러스 x 플러스 1 나누는 식분에 나누는 식이 0 되는 x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 이렇게. 괜찮죠? 마이너스 몫은 뭐라고요? 1차항의 개수비고요. 나누는 식분에 나머지는요. 나누는 식이 0 되는 x값 3을 였다가 대입하는 거지. 그랬더니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은 1차항의 개수비가 몫이고요. 그쵸? 나누는 식분에 나누는 식이 0 되는 x값 4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돼서 1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1이 날라가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지? 이 정도 봤고요. 요거 부분분수분해 분모가 곱꼴일 때 요거 하는 건 냅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오늘은 이 친구들은 다 넘기고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유리함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유리식에서 좀 필요한 것들은 따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자, 그럼 유리함수 가볼게요. 유리함수는 뭐냐면 함수식이 무슨 식? 유리식일 때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른다. 괜찮아요? 함수식이 유리식일 때 유리함수라고 부르고 그럼 유리함수에는 유리식에는 뭐가 있어? 다항식하고 다항식 아닌 유리식이 있잖아. 그치? 그치? 따라서 다항식이 들어가면 다함수가 될 거고요. 다항식 아닌 유리식이 들어가면 뭐 간단하게 분수함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어쨌든 두 개를 통틀어 유리함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제목을 유리함수라고 붙였잖아. 여기선 주로 누구를 다룰 거야? 얘를 주로 다루겠습니다. 괜찮겠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여기가 전부 다 유리식인데 보면 분모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 x가 다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항식이 아닌 유리함수에 해당할 거고요. 이때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항상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치? 그럼 정의역은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정의역은 집합이니까 반드시 집합으로 쓰고 x바 x는 뭐가 아닌 0이 아닌 실수 요 정도 써주면 될 것 같아. 그치? 분모가 0이 되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 친구 마찬가지 정의역 x바 x는 뭐가 아닌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3 아닌 실수 이렇게 갖다가 정리 가능할 거고요. 이 친구도 x바 x는 뭐가 아닌 분모가 0이 아닌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려면 3분의 5니까 3분의 5 아닌 실수 이렇게. 너도 보면 x바 x는 분모가 0 되게 하는 놈이 풀마 2니까 x는 2도 아니고 x는 뭐도 아닌 마이너스 2도 아닌 실수 요 정도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그래서 유리함수 우리가 집중하는 건 누구? 다항함수 말고 다항함수 아닌 유리함수에 집중한다 그랬어. 그래서 유리함수 그러면 뭐야?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요거 반드시 체크합시다. 그리고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집합이니까 이 친구들을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집합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유리함수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유리함수가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반비례를 배웠어. 뭐를 배웠다고? 반비례. 반비례 배웠으면 뭐도 배웠어요 우리? 정비례도 배웠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뭐였지? 자, 정비례는 뭐야? x하고 y가 있을 때 x가 2배 되면 y도 2배 되고 x가 3배 되면 y도 3배 될 때 정비례 이렇게 불렀고요. x가 2배 되면 y가 2분의 1배, x가 3배 되면 y가 3분의 1배 될 때 x하고 y의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비례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이 일정할 때 두 변수의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얘기야? x랑 y를 곱했더니 얘가 일정한 상수가 나왔을 때 너네 둘의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정비례는 뭐냐면 b가 일정할 때 두 변수의 관계를 정비례. 무슨 얘기야? b라는 건 나눈 거고요. x랑 y를 이렇게 나누게 한 게 어떤 특정한 일정한 숫자가 나올 때. 그치? 그럼 요거 식 정리해주면 y는 뭐가 나와? kx가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정비례 식이 얻어졌고요. 요 친구도 y는 하고 나타내면 x분의 k가 돼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반비례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뭐야? 요 반비례하고 관련된 식이네요. 일단은 출발이 그지? 그럼 요 친구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는지 다 기억하실까요?
X축하고 Y축이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려지던 쌍곡선입니다. 곡선이 쌍으로 존재하는 그런 곡선이었어. 괜찮아요? 여튼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도 이용할 거니까 반비례는 기억을 좀 할게요. 곱이 어떻다고? 일정. 정비례는 어떻다고? 비가 일정. 이거 문제 풀 때 좀 써먹을 거니까 기억을 좀 해줄게요. 그럼 유리함수의 일단 특징부터 출발을 할 건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야. y는 x분의 k. 우리가 알고 있던 반비례. 그 친구랑 똑같은 형태. 그럼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점찍기 방식을 쓰면 주로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을 우리가 그려라 그러면 일단은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x에 절대로 뭐는 집어넣으면 안 돼? 0은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해서 출발. 그치? 그럼 1 넣으면 얼마? 1일 때 함수값이 1이네. 그치? 1일 때 1. 2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2분의 1 되네. 그치? 2분의 1 넣으면 1이 되고, 그죠? 요런 점들을 이렇게 있어주면 어떻게?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그치? 반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런 거 집어넣으면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치? 그래서 유리함수는 뭐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야?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뭐야? 쌍곡선이야. 쌍곡선. 근데 특별히 봐봐. 여기 x에 숫자를 점점 큰 걸 집어넣어보자. 점점 100, 200, 300, 400, 500 점점 커지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요 녀석의 값은 점점 어때? 점점 작아져. 점점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질 거야. 그럼 x값이 꺼지면 한없이 x에 가까워지는데 x축하고 만날까 안 만날까?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치? 여기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만나지 않는 선이 존재하네. 그치? 그런 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근선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뭐가 존재한다? 점근선이 존재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점근선 역할을 합니다. 점근선이 바로 누구야? X축이 점근선이네. 그치? 괜찮아요? 이때 얘도 마찬가지야. X값이 0에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가까워지는데 역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알겠지?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점근선이야.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X축이고 하나는 누구? Y축이 점근선이네. 점근선의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으로 쓰면 X축은 뭐라고 써야 돼? Y는 0이라고 쓰고 Y축은 뭐라고 써야 돼? X는 0이라고 이렇게 써야 돼. 이때 점근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쌍곡선을 특별히 직각 쌍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나중에 이제 기하 단원을 배우면 기하를 공부하면 여기 점근선이 직각이 아닌 쌍곡선을 배울 거야. 그래서 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각 쌍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괜찮겠죠?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이 유리함수는 뭐가 존재한다? 점근선이 존재한다. 엄청 중요합니다. 점근선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함수니까 우리가 정의역, 치역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 정의역은 봐봐. 한없이 가까워지고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치? 자, 정의역은 뭐라 했어? 분모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분모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림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지만 0하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치? 왜 0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정의역은 x는 0 아닌 실수. 이렇게 써질 거야. 괜찮지? 그 다음 치역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값들의 집합이 치역인데 한없이 0에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이 친구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러니까 절대로 0을 만들 수 있다 없다? 함수값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y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근데 한없이 올라가고 한없이 내려가니까 실수 전체 범위에서 누구만 뺀 거야? 0만 뺀 거네. 그치? 그러고 봤더니 결국은 점근선이 y는 0이면 점근선 아닌 실수가 뭐가 돼? 치역이 되고요. 마찬가지 x는 0이잖아. 그치? 점근선이. 그러면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실수. 아, 점근선 빼면 정의역과 치역이 얻어지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친구는 뭘 갖고 있냐면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성 중에서 일단은 점대칭성부터 볼게요. 점대칭. 내가 지금 그린 건 뭐야? y는 x분의 1을 그렸거든? 이 친구를 내가 한번 원점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원점 대칭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x를 마이너스 x로, y를 뭐로?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바꿔주면 원점 대칭 되는 거잖아. 그치?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돼서 정리해주면 y는 x분의 1이네? 그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원함수였고 너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도 역시 y는 x분의 1이고 니네 둘이 일치하네. 그치? 너를 원점 대칭 시켰는데도 일치한다는 말은 너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점 대칭돼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괜찮겠지? 그래서 요 유리함수는 점 대칭인데 어떤 점 대칭이야? 0,0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 대칭돼 있어. 점 대칭 뭔지 기억납니다. 그지? 점 대칭 몇 도? 180도 회전하면 일치. 그지? 그러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하면 네가 너랑 딱 포개지는 거고 너는 180도 회전하면 너랑 딱 포개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튼 요 분수함수, 이 유리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점 대칭돼 있는 상태네. 그치?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생긴 모양새상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보자 이런 얘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면 y는 x분의 1이 있는데 너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y 대신에 x를 x 대신에 뭐를 y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대입해주면 x는 y분의 1이 되고요. 다시 y는 하고 나타내면 x분의 1이 돼서 그치? 원래 함수하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요 함수가 완벽하게 역시 뭐 하는 거야? 일치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너를 y는 x 대칭시켰는데 너 자신이라는 말은 너 자체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가 대칭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접어주면 데칼코마니 이렇다는 얘기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다 써볼까? 다섯 번째는 직선 대칭인데 일단 어떤 직선 대칭이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얘를 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을 시켜볼 거야. 괜찮죠?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한번 대칭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x를 뭐로? 마이너스 y로, y를 뭐로?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바꿔주시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이 돼서 역시 y는 하고 나타내면 여전히 x분의 1이네. 그럼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원함수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는데 역시 자기 자신이 나왔다는 것은 너 원함수 너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돼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너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요 직선에 대해서도 선대칭 되어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겠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그린 건 y는 x분의 1인데 내가 y는 x분의 2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2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1일 때 함수값은 얼마가 될 거야? 2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은 1이 될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걸 우리는 여기 뭐가 써 있어요? K가 써 있지? 이 친구를 뭐라 그럴 거냐면 모양을 결정하는 K라고 할게. 요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양을 결정하는 K는 우리가 요렇게 약속을 할 거야. 반드시 대분수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생각합니다. 대분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대분수 형태겠지? 몫은 얼마고? 0이고. 그치? 여튼 대분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분모에 1차항 x죠. 개수가 얼마 되게 만들어? 1 되게 만들었을 때 분자에 있는 숫자 걔를 우리가 모양을 결정하는 K라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이 모양을 결정하는 K가 똑같아?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야. 무슨 말이야? 평행 이동하면 포개어진다 이런 뜻이야. 괜찮아요? 모양이 같다? 아, 평행 이동하면 포개어지는구나. 예,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양을 결정하는 K가 똑같아? 그러면 평행 이동하면 포개어집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얘기는 자, K 값이 커지니까 요 점, 원점에서 어떻게 돼? 멀어집니다. 근데 이 원점은 사실은 뭐냐면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거든. 그래서 이 모양을 결정하는 K가 커지면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이렇게 됩니다. 모양을 결정하는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K가 양수면 어느 쪽?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쪽에 그려지는 쌍곡선이고요. K가 무슨 수야? 음수야. 여기다 쓸까? 자, K가 양수면 어느 쪽에 그려진다고?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쪽에 그려지는 쌍곡선. 그 다음 K가 음수면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쪽에 그려지는 쌍곡선이 그려지고요. 이때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우리가 분수함수, 유리함수에서 기억해야 될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친구를 평행 이동할 거야. 뭐 할 거라고요?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을 했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한 거냐면 y는 x분의 k가 있었는데 걔를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p 플러스 q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점근선도 그대로 평행 이동하겠죠. 그치? 그럼 점근선이 원래는 원점이었는데 x는 어디로? p로 이동했어. 그럼 여기서는 점근선이 뭐가 돼? x는 p가 되겠네.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x는 p가 점근선, 또 점근선이 y는 0이었는데 걔가 y는 q로 바뀌겠지. 그지? 그럼 자연스럽게 정의역, 공역도 치역도 바뀌겠네. 그지? 정의역하고 치역은 뭐라고? 점근선 빼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가 돼? x는 p라 그랬으니까 x는 뭐가 아닌 p가 아닌 실수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고요. 공역은 역시 점근선이 아닌 거니까 y는 뭐가 아닌 q가 아닌 실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어디 대칭이었어? 여기 원점 대칭이었는데 얘를 평행이동했더니 결국 요 점에 대해서 점 대칭 돼 있을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우리가 아까는 원점 대칭이라고 썼지만 정확히는 뭐가 돼? 어떤 점 대칭이야? 점근선의 교점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네. 그치? 괜찮아요? 점근선의 교점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앞에서 y는 x분의 k는 누구?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되어 있다 그랬는데 얘가 그대로 평행이동해도 여전히 아까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해서 여전히 대칭인 상태를 유지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직선 대칭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을까? 어떤 직선 대칭이라고 써줄 수 있냐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그치? 어떤 점 지나 직선이야? 그치? 점근선의 교점 지나 직선 되겠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괜찮아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유리함수의 특징. 일단은 직각삼곡선이고요. 점근선 찾는 것 좀 해볼까? 점근선 보니까, 그치? 점근선이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럼 식을 보고 바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식을 봤더니, 어머, 분모는 0 했더니 요 점근선이 만들어졌어. 얘는 뭐야? 분모는 0 해서 만들어진 점근선이 이 친구. 그 다음에 뭐야? 아, y는 q네.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럼 이 친구가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요게 대분수 형태고요. 이 친구를 우리가 몫이라고 불렀잖아. 그치? 그래서 y는 몫 해주면 얘가 또 다른 점근선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치? 그러면 점근선 빼고 우리가 정의역하고 치역을 결정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점 대칭이라고? 그치?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 대칭돼 있다고. 그 다음 어떤 직선에 대해서 선 대칭돼 있다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 지나 직선에 대해서 선 대칭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뭐라고? 모양을 결정하는 K가 있다. 그치? 이 친구는 어떻게? 대분수의 형태일 때 분모의 1차항의 개수가 1이면 그때 분자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야? 모양을 결정하는 K다.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친구가 똑같으면 평행 이동해서 뭐 한다? 포개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K가 양수면 어떻게? 점근선 기준으로 이쪽에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K가 음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이쪽에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결정하는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서 멀어진다?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유리함수의 특징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을 좀 할 건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유리함수를 어떻게 대분수의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럼 이 친구 정리를 한번 해보면 대분수의 형태로 만들려면 일단 몫을 갖다 써야지. 그치? 몫은 뭐라고? 1차항의 개수비야. 뒤에 있으래. 1차항의 개수비 얼마? 4를 뒤에 갖다 쓸게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분의 나머지 구하면 돼요. 나머지는 나누는 식이 0 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맞지?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3, 4, 12가 돼서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점근선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점근선은요. 분모는 0 했으니까 x는 얼마고요? 3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뭐라고요? 몫입니다. 점근선이. 그래서 4. 괜찮겠지? 그 다음 모양을 결정한 k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네. 왜? 대분수로 만들어 놓고 분모에 있는 x 앞에 숫자가 1일 때 분자에 있는 숫자가 모양을 결정하는 k니까 k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어떤 점 대칭이라고?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3,4라는 점에 대해서 점 대칭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 대칭이라고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3,4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대칭이니까 y는 기울기 1에다가 x-x1 플러스 y1 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다가 x-x1 플러스 y1 요 두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돼 있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지? 괜찮겠지? 정의역은 어떻게 쓰면 된다고? 정의역은 점근선 빼고 그러니까 정의역 x바 x는 정의역 아이고 점근선 아닌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 y바 y는 뭐 아닌 4 아닌 실수 이렇게 써주면 치역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사실은 요 녀석을 보고 여기 있는 거 다 알 수 있는 거 맞지? 굳이 대분수로 안 바꿔도 할 수 있겠다. 그지? 대분수로 바꾸고 해도 되고 안 바꾸고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네. 뭐 그치? 왜? 분모는 0 해서 만들고 y는 몫이니까 너분의 너 해서 몫 만들고 그치? 모양을 결정하는 k는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 x 앞에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해볼까? 예를 들어 2x-3분의 만약에 5가 있다.
그럼 모양을 결정하는 K는 얼마가 되냐면 분모에 있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자? 2로 나누자. 왜?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놈을 곱하거나 똑같은 놈으로 나누어도 물론 0이 아닌 식의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가 유리식 가지고 있는 성질이니까 분모 분자를 2로 나눠. 그럼 x 빼기 2분의 3분의 2분의 5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모양을 결정하는 k는 x 앞에 있는 숫자분의 5가 될 거고 요게 우리 뭔지 알지? 나머지. 그치? 나머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 분모의 x 앞에 있는 숫자분의 분모가 0 된 x값 3, 4, 1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 나머지 이렇게. 괜찮겠지? 얘도 분모의 x 앞에 있는 숫자분의 분모가 0 되는 x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10. 그래서 얼마? 3. 요게 모양을 결정하는 k.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 괜찮겠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자, y는 2x 마이너스 4분의 6x 마이너스 5. 뭐 이런 거 해볼까? 그럼 가보자. 얘는 자, 점근선 찾아볼게요. 점근선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분모는 0에서 얼마? 2. 1차항의 개수비에서 얼마? 3. 요게 점근선의 교점 되겠다. 즉, 점근선은 x는 2하고 y는 3이 점근선입니다. 요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 괜찮겠지? 그럼 이제 정의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정의역은 x바, x는 뭐가 아닌 점근선 아닌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치역은 y바, y는 3이 아닌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모양을 결정하는 k는 어떻게 하라고? 분모의 1차항의 개수 분해 분모가 0 되는 x값 얼마야? 2죠. 2를 집어넣으니까 2, 6, 12-5가 돼서 얼마? 7. 요게 모양을 결정하는 k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유리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1바는 뭐 찾을 거야? 점근선 찾을 거야. 1바는 점근선 찾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점 대입하겠습니다. 당연히 모양을 결정하는 K를 구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한 점을 대입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결정하는 K는 평행이동에서 포개어진다 뭐 이런 거라거나 아니면 특별히 모양을 결정하는 K를 구해야 되는 순간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자, 점근선 찾아보면요. 분모는 0 하고요. y는 몫을 갖다 쓸 건데 몫이 0이네. 그치? 요렇게. 그러면 y는 0하고 x는 0이 점근선입니다. 그치? 그 다음 한 점 대입하다고 여기 1 대입하면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다? 2다. 그러면 점근선이 여기니까 그림이 요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 이 친구 가볼게요. 점근선. 분모는 0해서 뭐야? x는 0. 그 다음에 y는 몫은 0입니다. 그치? 요렇게. 괜찮겠지? 그럼 역시 y는 0하고 x는 0이 점근선인 상태고요. 한 점 대입할 건데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얼마?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요 점을 지나고 여기랑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그림이 요렇게 될 수밖에 없음. 요렇게. 괜찮겠지? 이 친구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점근선 찾자고. 점근선은 누구야? 분모는 0 하니까 x는 1이고 y는 몫을 쓰니까 몫이 0이네. 그치? 이렇게. 그럼 점근선이 x는 1, 그 다음 y는 0이 점근선. 그 다음에 한 점. 얘 같은 경우는 0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0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 1. 0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쪽은 이렇게 그려야겠다. 괜찮겠죠? 이 친구 분모는 0해서 점근선 x는 0이고요. y는 몫이 얘잖아. 그치? 이 친구 갖다 써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x는 0, 그 다음 y는 2가 점근선입니다. 한 점 대입하면 좋을 텐데 얘는 0을 대입하는 건 안 되니까 1 같은 거 대입해보자. 1 대입하니까 얼마 나올까요?
1이네요. 그죠? 요렇게. 그럼 여기랑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분수함수, 유리함수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지역, 점근선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일단은 점근선부터 찾자. 첫 번째, 점근선. 분모는 0에서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y는 목, 얼마? 3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제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고? 정의역. x바 x는 뭐야? 점근선 빼고. 요렇게. 치역은 뭐야? y바 y는 역시 점근선 빼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x축 그려주시고 y축 그려주시고 점근선은 x는 여기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y는 3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럼 우리 0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빵 때려 넣었더니 얼마일까요? 7이네요. 0일 때 함수값이 이 위에 7이야. 7 이렇게 7. 그럼 그림이 여기랑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점근선 찾으러 할 거야. 점근선 구해주면 분모는 0에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 y는 몫입니다. 몫은 1차항의 개수비고요. 걔가 얼마입니다? 2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x바 x는 뭐가 아닌 점근선 아닌 실수. 요렇게. 치역은 뭐가 된다고요? y바 y는 2가 아닌 실수.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주면 x축 그려주시고 y축 그려주시고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고 y는 2가 점근선이고 빵 때려 넣어봤더니 얼마야? 2분의 1. 0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이래. 그럼 점근선이니까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겠다. 그럼 여기도 요렇게 그려지겠다 하시면 되겠다. 괜찮겠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가보자. 자, 점근선 찾아볼게요. 점근선 어떻게 하라고? 분모는 0에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 y는 몫이니까 몫은 1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고요. 그치?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고? x바 x는 뭐가 아닌 점근선 아닌 실수 이렇게. 치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y바 y는 1이 아닌 실수. 점근선 아닌 실수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고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자 x축 그리고 y축 그린 다음에 점근선 x는 얼마? 마이너스 2, y는 얼마? 1 요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0 대입하면 좋겠네. 빵 때려 넣었더니 얼마야? 어머 0이네 그지? 0이네 그지? 얘하고 얘가 점근선이니까 요렇게 그려지고요 요렇게 그려지겠네. 괜찮을까요? 2번 것도 가볼게요. 2번 것도 첫 번째 점근선부터 우리가 찾을 건데 분모는 0에서 x는 얼마? 마이너스 3이 점근선. 그치? 그 다음 y는 몫이죠. 몫은 1차항의 개수비니까 얼마? 마이너스 2가 점근선. 요렇게. 그래 놓고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x바 x는 점근선 아닌 실수. 요렇게. 치역은 y바 y는 점근선 아닌 실수.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고 역시 0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빵 때려 넣었더니 3분의 1이래. 0일 때 함수값 0일 때 함수값이 3분의 1이야. 여기 3분의 1. 그럼 얘하고 얘가 점근선이니까 그림이 요런 식으로 그럼 이쪽에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겠죠? 아이고 한 문제 더 남았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첫 번째는 역시 점근선 찾을 건데 분모는 0에서 x는 3이 점근선. 그 다음에 y는 몫이죠. 몫은 뭐라고?
1차항의 계수비니까 1차항의 계수끼리 나누기 하시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런 거 조심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정의역 체크하자.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고? x 바 x는 뭐가? 3이 아닌 실수 요렇게. 치역은 어떻게 된다? y 바 y는 뭐가 아닌?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요렇게. 괜찮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좀 그릴 건데요. 자, x는 얼마? x는 3. 그 다음 y는 얼마? 마이너스 1. 점근선 체크했고요. 한 점 대입할 건데 빵 대입하자. 빵 대입했더니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네. 그치? 0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니까 요 점이 지나니까 여기랑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그림은 요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괜찮을까요? 요런 점 하나 체크해 준다면 얘가 0 나와야 되잖아. 그치? 함수값이 0 되는 곳 아니야? 여기가 x축이니까. 그치? 얘가 0 되는 순간은 분자가 0이면 0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얼마? 6입니다. 뭐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문제를 좀 볼 건데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유리함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유리함수 요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했대. 자, 평행 이동을 판단한데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은 뭘 가지고 판단하면 좋겠어? 포인트가 되는 점이 있죠. 바로 누구?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 점이 되겠네. 이 친구를 가지고 따지면 되겠네. 자, 너 점근선의 교점 구할게요. 분모는 0에서 2. 그 다음에 1차항의 계수비에서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근데 너는 분모는 0에서 얼마? 0. y는 몫이 0이네. 그치? 요렇게. 그러면 원래는 이거였는데 요쪽으로 평행 이동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그지?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그래서 b가 2고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가 바로 뭐야? 모양을 결정하는 k네, 그지? 그럼 평행 이동해서 포개어지는 녀석이니까 모양이 완전히 똑같고요. 그럼 모양을 결정하는 k가 똑같습니다. 이 친구 모양을 결정하는 k는 분모의 1차항의 계수 분해. 분모가 0 되는 x값 대입이죠. 그러니까 2 대입하니까 얼마 나올까요? 3이 나오겠다. 됐어요? 그래서 a는 얼마다? 3이다. 그럼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유리함수가 있는데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은 우리가 뭘 가지고 따지자? 점근선 가지고 따지자인데 선생님이 요거 문제를 조금 문제가 좀 잘렸네요. 그죠? 좀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문제인가 하면 잠시만요. 612번 문제가 좀 잘렸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이 y는 어떻게 되냐면 x-c분의 ax 플러스 b 요렇다는구만. 이때 상수 a값, b값, c값에 대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친구는 점근선이 어디야? 분모는 0, 그 다음 몫이 0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네. 그지? 그럼 x축으로 3만큼 가니까 3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2. 요게 점근선이네. 그치? 그러면 요게 점근선이 요렇게 나오려면 유리함수식은 어떻게? 분모는 0에서 너가 나왔으니까 x 빼기 3이 필요하고. 그치? 그 다음 1차항의 계수비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가 필요하고.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플러스 네모 요렇게 될 텐데. 그치? 자, 모양을 결정하는 k가 얘는 마이너스 3이 모양을 결정하는 k네. 자, 그럼 여기 모양을 결정하는 k는 분모의 1차항의 계수 분해. 분모가 0 된 x값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네모가 돼서 따라서 네모는 얼마다? 3이다.
그래서 여기가 3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우리가 A값, B값, C값을 모두 구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는 거 찾으래.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치? 모양이 같아야 된다고. 모양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양을 결정하는 K가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모양을 결정하는 K를 구할 거란 말이지. 그치? 자, 여기 모양을 결정하는 K는 분모의 1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2가 모양을 결정하는 K야. 얘는 분모의 1차항의 개수분에 분모가 0된 X값이 3이니까 3 대입하면 얼마? 2. 됐죠? 분모의 1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분모가 0되는 X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고요. 자, 분모의 X 앞에 개수 1분의, 그치? 분모가 0되는 X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2가 나와서 모양을 결정하는 K가 일치하는 건 기억하고 디귿이다. 아,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 좀 조심해야 돼. 뭐 예를 들어 1-X분의 4X 마이너스 2 뭐 이런 게 나왔다 치자. 그럼 모양을 결정하는 K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분모의 1차항의 개수가 얼마? 마이너스 1분의. 그치? 분모가 0된 X값이 1이죠? 1 대입하니까 얼마? 2.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분모의 1차항의 개수. 이런 거 계산할 때 조심해라. 알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 그래프하고 포개어집니다. 겹쳐집니다. 그럼 뭐 가지고 따지자고요? 점근선의 교점, 그치? 자, 점근선 구할게요. 분모는 0, 1차항의 개수비, 몫이죠? 요렇게. 그럼 얘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자, 분모는 0 하니까 얼마? 1. 목, 1차항의 개수비 얼마? 3.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네.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는 1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번에는 유리함수의 정의역하고 뭐를 찾자? 치역을 좀 찾자라는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됩니다. 그림을 무조건 그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 친구 그림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첫 번째 점근선이 필요합니다. 그치? 점근선 X는 1, 분모는 0, 그치? Y는 몫인데 몫은 1차항의 개수비니까 마이너스 2. 얘가 점근선이겠다, 그치?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할 건데 이렇게 X는 1, 그치?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래, 그치? 그 다음에 0 대입할게요. 빵 때려 넣었더니 마이너스 4가 됐네. 아, 마이너스 4가 됐네. 그럼 그림이 어떻게? 요렇게 아이고 미안, 점근선이 얘랑 얘죠. 그럼 요렇게 그려지겠다. 되겠지? 이때 X 정의역이 어디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여기가 1이네. 1보단 작으니까,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왔고 1보다 작으니까 죽을 때까지 내려가겠지. 이렇게 괜찮겠지? 그럼 여기 함수값이 필요하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6이 돼서 얼마?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치? 그럼 치역은 Y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또 정의역이 어디부터? 1보다 크고 2보다. 1보다 커 나왔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 이렇게가 치역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여기를 구해주셔야겠다. 그치? 그럼 2를 대입하자. 2 대입했더니 1분의 2 대입했더니 0이구나. 여기가 0이네. 그럼 Y가 뭐보다? 0보다 크거 나왔습니다. 요게 치역이 되겠네. Y바 Y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겠지? 그래서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 치역 찾는 건 좀 수월한데 반대가 되면 조금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가 됐을 때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잘 찾아봅시다. 역시 동일하게 그림은 그려야 됩니다. 그럼 너 그림 그리려면 일단은 점근선 찾아야 됩니다. 점근선 찾으시면 분모는 0 해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고요.
y는 몫이죠. 몫은 1차항의 계수비니까 얼마? 2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러 갈 텐데요.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 y는 2가 점근선입니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0 대입하면 되겠네. 빵 때려 넣었더니 2분의 3이야. 1.5야. 0일 때 함수값이 대충 1.5 정도 되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그치? 그럼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괜찮죠? 여기랑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y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 0일 때 함수값 구한 게 2분의 3이었잖아. 그러면 y 값이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친구네. 그지? 맞아요? 그럼 정의역은 뭐라고 써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의역이 될 거지?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그치?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정의역이 될 겁니다. 그치? 그 다음 y가 뭐보다 크거나 같대? 3보다 크거나 같대. 여기가 2란 말이야. 그럼 3은 이 위쪽에 3이 있을 거야. 근데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어디야? 이 위쪽으로 쭉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y 값이 3 되는 순간이야? y 값이 3 되는 순간 x좌표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정리해 주니까 2x 더하기 3은 3x 더하기 얼마? 6이 돼서 x는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 구간이 정의역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x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게 정의역이 되겠다. 그치? 그럼 x바 x는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역이 주어졌을 때 정의역 찾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돼요. 요거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음 문제는 뭘 구하라는 문제야?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최대 최소 구한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럼 그림 그리려면 첫 번째 점근선 찾자 그랬잖아. 그치? 점근선. 분모는 0해서 x는 마이너스 1. y는 몫이잖아. 몫은 1차항의 계수비니까 요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가볼게요. x는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고 y는 2가 점근선인 상태. 한 점 대입하자. 빵 때려 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야. 0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대충 뭐 한 이 정도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그림이 요렇게 여기랑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요렇게 그려지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때 정의역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x값이 0인 곳, 그럼 이쪽 어딘가에 x는 2인 곳이 있어서 자, 우리는 딱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째려보면 되고요.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겠다. 그치? 그럼 2를 대입하니까 3분의 2는 4 빼기 3이니까 1.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0일 때 함수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네가 제일 큰 값이고 네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최대값이 3분의 1, 최소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달아주면 될 거고요. 그런데 유리함수라는 게 점근선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지거나 점근선 기준 요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집니다.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둘 다 감소지, 감소. 이 친구는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고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고 있어요. 증가지, 그지? 그래서 유리함수는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양쪽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하고 그냥 대입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 근데 기본은 뭐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셔야 된다. 괜찮겠죠? 자, 이 친구는 증가할지 감소할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네,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0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k. 그 다음에 a 집어넣으면 얼마야? a 플러스 2분의
3a 더하기 k. 그럼 누가 큰지 우리가 구분이 잘 안 가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가 필요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요렇게 그려질지 아니면 요렇게 그려질지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모양을 결정하는 k를 우리가 구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모양을 결정하는 k를 구하러 갈게요. 어떻게 합니다? 분모의 1차항의 개수 1분의 그치? 분모가 0된 x값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그런데 k가 6보다 크대. k가 6보다 크니까 요거 전체가 양수네. 그러니까 모양을 결정하는 k가 양수니까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그려지겠다. 그치? 그럼 감소네, 감소. 그치? 감소니까 x값이 작을 때 최대값, x값이 클 때 최소값 이렇게 되겠다. x값이 작은 0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지겠다. 그치? 그러면 0 집어넣는 게 너잖아. 너가 최대값 얼마? 5가 돼서 k는 얼마다? 10. 그럼 k가 10이야. 그런데 그러면 a일 때 함수값은 최소값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정리해주면 3a 더하기 10은 4a 더하기 얼마? 8이 돼서 a는 뭐가 됐다? 2가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럼 a 값하고 k 값을 구해주면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야? 대칭성에 대한 얘기고요. 유리함수는 점대칭이 있는데 어떤 점대칭이야? 점근선의 교점.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어떤 직선 대칭이야?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 진화직선 에 대해서 선대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출발. 자, 이 친구의 그래프가 B,5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B,5라는 게 점근선의 교점이란 얘기지? 점근선의 교점 구하면 분모는 0에서 마이너스 1, 1차항의 개수 B에서 A, 그치? 걔가 B,5가 돼서 A는 5고요.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이 친구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랬잖아. 그럼 두 직선은 어떤 직선이라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점근선의 교점 진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야기함. 맞지?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 구하자. 분모는 0에서 1이고 1차항의 개수비 얼마? 2.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y는 기울기 1에다가 x-x1 플러스 y1 하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에다가 x-x1 플러스 y1 이렇게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얘를 요따가 이렇게 대입해주면 a값, b값이 얻어지겠습니다. 괜찮겠죠? 역시 유리함수가 a, b라는 점대칭이래. 그럼 어떤 점대칭이라고요?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는 0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b가 뭐? 그치? 얘가 점근선의 교점이다. 둘이 더하면 되겠다. 그치? 다음. 이 친구의 그래프가 직선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어떤 직선 대칭이라고요? 기울기가 뿔마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 진화 직선 대칭이라고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분모는 0. 그 다음 목, 1차항의 개수비. 그치? 그런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를 구하래. 그치? 그럼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서 요 점을 지나니까 x-x1 플러스 y1이 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k 값은 1이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볼게요. 자, 이 친구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어떤 직선 대칭이라고요? 기울기가 풀마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 진화 직선. 그러면 너하고 너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네. 그럼 따라서 너와 너의 교점을 구하면 거기가 점근선이네 뭐. 그치? 그러면 너랑 똑같애를 풀어주자고. 그럼 몇 x? 2x는 마 8이 돼서 x는 마이너스 4네요. 그죠? x가 마이너스 4면 y는 얼마가 나올까요? 2가 나오겠다. 그치? 괜찮아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4,2가 됐고요.
얘는 점근선의 교점을 구하면 분모는 0에서 마이너스 a. 몫이니까 1차항의 개수비 b. 그럼 a는 4고 b는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뭘 찾으러 갈 거냐면 함수식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뭘 구한다고요? 함수식. 그래프 주고 유리함수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일단 얘를 신경 쓰지 말고 얘만 보고 함수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근선부터 찾아주면 되지.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주니까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1, y는 얼마?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네. 그지? 그러면 분수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분모는 0 하니까 x 플러스 1이고요. 너는 1차항의 개수비니까 마이너스 2x고요. 나머지 하나 몰라요.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 이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이네. 이제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마이너스 1은요. 빠방 대입하니까 1분의 네모. 따라서 네모는 마이너스 1. 그럼 우리는 분수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비로소 너랑 너를 비교합니다. 여기 x인데 여기도 x네. 그럼 똑같은 거 맞지? 그럼 일치야.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 b는 얼마? 마이너스 1. c는 얼마? 1.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혹시 여기 만약에 2가 써있다. 이렇게 문제가. 그럼 우리 뭐 한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도 시계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는 거야. 2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교해서 a값, b값, c값을 결정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 괜찮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야 이거? 대분수 형태로 돼 있네, 그지? 그럼 아예 식도 대분수 형태로 만들지 뭐. 일단 점근선이 어디야? 그냥 쓸까? x는 얼마? 3이고 y는 얼마? 2가 점근선이네, 그지? 그럼 분모는 0해서 x-3분의 그 다음 몫은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 맞지? 그쵸? 그래 놓고 여기가 k가 되었습니다. 한 점 얼마? 2,0 대입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0은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돼서 k는 얼마? 2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비교하니까 a값, b값, k값이 다 결정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다음 문제도 보는데 3,2를 지나고 이 친구의 그래프가 3,2를 지난데 그 다음 점근선이 이렇게 된다네. 오케이? 그럼 점근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y는 x는 2, 분모는 0이니까 x-2 그 다음 y는 3이 몫이잖아. 몫은 1차항의 개수비니까 여기 3x 나머지 뭔지 몰라요고 3,1 지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1은 3 집어넣어서 1이고 3, 3은 9 더하기 네모에 마이너스 8 필요하네. 그치? 그럼 최종 y는 x-2분의 3x-8이 돼서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비교하면 우리가 a값, b값, c값을 다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분수함수가 있는데 자, 정의역이 이렇대. 그렇다는 얘기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2란 얘기네. 치역이 이렇대. 그렇다는 얘기는 점근선이 y는 4라는 얘기네. 그치?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0에서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비 몫을 갖다 써주면 마이너스 2,4가 돼서 a는 2고요. b는 3입니다. 둘이 곱해서 8입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